좋아요, 구독.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바로 머릿속에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J와 B라고 시작할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엔터주들의 상승은 대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JYP 엔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를 필두로 SM 엔터테인먼트, YG 하이브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JYP 엔터 1.35% 오르면서 13만 5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터 4사의 실적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엔터주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경신을 또 한 번 완료한 JYP 엔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 그룹들의 그 상승세가 또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글로벌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은 어떤 코멘터리 남겨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난 넘버 3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한시 라이브 홍보부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주연 전문가님, 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다, 네. K-팝,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이제 제가 이게 2018년부터 계속 해오던 주장인데요. 잠깐만, 몇 년 전이야.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가 시작을 한국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처음으로 좀 그게 떴던 그때 2018년이요? 2018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9년 좀 안 돼서. 네,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고 그때부터 이제 A 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섬나라잖아요. 위에는 또 막혀 있고. 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되다? 그동안에 이제 자원을 들여다가 뭐를 만들어다가 이렇게 갖다 팔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옆 나라가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 결국은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 장악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인건비 싸움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조선 쪽 하면 유럽이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강했는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직 기술 격차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결국은 중국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정부의 엄청난 그 융단 폭격의 자원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업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반도체도 미국이 때려주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미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오거나 약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격차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차별화가 안 되고 그건.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들, 정부에서 투자하거나 기업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공계에서 나오고 있는 논문의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특허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사이언스 기고에 많이 올라오는 나라가 중국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이 이제 2등이 미국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기술 격차는 다 줄여낼 거고요. 제조업은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우리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야 반도체는 우리가 지켜낼 거야. LNG선은 우리가 지켜낼 거야. 막 이런 희망적인 부분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국이 못 뺏겨내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풍부한 아이디어. 우리의 이 크리에이티브함. 그래. 그렇죠. 바로 그래? 네.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 같은 경우도 곡이라든지 이런 IP가 있잖아요. 웹툰,
그다음에 뭐 소설 이런 부분들 보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으로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키워가지고 하나의 우리 미래 먹거리로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교육 안 받으셨어요? 어떤 교육이요? 자동차 뭐 엄청나게 팔아봐야 뭐 영화 한 편 파는 게 뭐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했었는데 저희 때는 어허.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웠었는데 네. 뭐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자동차 많이 팔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문화 산업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엄청나죠.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이제 제조업 국가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서비스업 쪽 이런 쪽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을 쫙 보면 거의 미국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긴 좀 힘들 거고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허. 결국은 이 엔터 쪽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 섹터 자체를. 그렇죠.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반년간 지금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글로벌 투어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건 이제 적당히 이제 한 바퀴 돌고 맛만 보여주고요. 이제 보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라. 한국 이제 호텔, 숙박업, 그렇죠. 관광 사업도 다 잘 될 수 있게끔 니들이 날 보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라.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뭐 JYP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좀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요.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신고가 가는 섹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 정밀 쪽도 계속 신고가 지금 가고 있듯이 맞습니다. 엔터 쪽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과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IP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유심히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엔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하다못해 BTS만 보더라도 BTS가 불러온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경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나중에 먹여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엔터 산업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산업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난 더 이상 네가 알던 내가 아냐.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넘버 3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는 넘버 3에서 넘버 1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JYP가 어. 엔터 3사 중에서 물론 현재 그 JYP 부분 현재 YG, SM 있고 예, SM. 그러죠. 하이브가 있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넘버 3로 약간 아까 규모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결국은 그 뭐 TV에서 많이 접하지만은 CEO가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어떤 비전, 자기들의 뭐 철학, 음악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뭐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스트레이 키즈 뭐 이런 트와이스 이런 부분들의 선전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철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외 생각이 반응이 되고요. 뜨겁더라고요.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JYP 부분들의 올해 어떤 실적을 보면은 시총이 약 매출 추정이 약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퍼가 한 30 정도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퍼가 한 50 정도 되잖아요. 거의 맞먹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초반에 JYP 보면은 매출이 1,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 그랬네요. 근데 4년 만에 매출이 400%라는 것은 2차 전지의 성장률보다 더 능가하는 어떤 매출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2차 전지보다 더 이제 강력한 어떤 성장 산업의 동력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이제 사태가 났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서 선반영에 대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만간
저는 이제 임박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저점으로 보면은 저는 100% 어떤 종수배 진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37,000원이니까 36,000원 잡고요. 네. 더블이 되면 얼마죠? 이제 72,000원이쯤 되고요. 다시 여기서 더블이 되면 얼마죠? 144,000원이 됩니다. 지금은 138,000원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상승했던 시점부터 얼마가 되느냐면은 거의 57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3일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딱 60일입니다. 3개월에 대한 시간 파동이 상승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 이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기 조정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꺾어지고 갈 가능성이 많다. 한 번 이렇게 좀 정도는 생각이 하락이 듭니다. 나올 그래서 거다. 네. 목표가는 이제 14,400,000원 정도 있고요.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저는 연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약간 뭐 20만 원까지도 연말 오. 목표가를 갈 수가 있는데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이번에 접어줬다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우리 임상윤 전문가님은 JYP 엔터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목표가와 그때까지 도달하기 위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냉각시켰던 주요 원인들이었죠. 5개의 종목이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박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던 5개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던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박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오는 15일 내일이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도 없이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색량이 폭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대표적으로 나왔던 박림의 경우 오전 11시 46분께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 이어서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식이 차례대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이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오늘 정말 의아했었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FOMC2? 물음표. 아, 물음표. 숫자인 줄 알았어요. 물음표입니다. 죄송합니다. FOMC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윤 전문가님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만. 웃었다가 급하게 우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예, 이렇게 하니까 웃는 모습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슬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임상윤 전문가님. 예. 저희가 SG 사태발 이야기를 좀 다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2의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뭐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모카페의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이 어떤 그 적극적인 추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는 비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여러 되는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품절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누군가 조금만 매수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뭐 경영권 분쟁이나 몇 쪽으로 이슈화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엑시트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차익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세력의 이탈이나 이런 게 됐을 때는 말로는 항시 급락 사태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감원에서 발빠른 조치를 해줬다 하는 건데 예전에 SG 사태는 하한가 가도록 계속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거래 정지를 좀 했다는 네, 점에서 빠르게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약간 그 학습 효과가 있죠. 뻔히 이제 하한가가 계속 되는 걸 알면서도 거래 정지를 안 시켰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비난들을 받은 것
다는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발빠르게 조치를 해서 이제 투자자 보호 조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의식을 한 파악을 것 한 같아요. 다음에 네. 또 그 객관적으로 냉정한 상태에서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을 또 바라보는 뭐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부분은 현재 짚고 나올 부분들은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현재 언젠가는 급락 사태가 터질 수가 있다. 첫 급락 때는 매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매도할 시점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급락 사태가 맞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종목은 특히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이제 상승할 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하는 게 올라가다가 이제 천국의 계단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SG 사태 발생했던 저희도 종목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때 고른 종목들도 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뭐 CFD 계좌 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건 아니다. 네. 결론이 나와 있고요. 제가 좀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하한가 갔던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종목들 전부 다 자산주라는 겁니다. 자산주?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뭐 20년, 30년 전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현재 가치로 자산 재평가를 받으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장부상에 볼 때는 뭐 PBR이 뭐 1 미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자산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 뭐 0.1 이 정도 되는 초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자산주 얘기할 때 이야기 드렸던 그런 딱 대표적인 종목들 요번에 한 5개가 리스트가 딱 나오군요. 네. 한가를 갔는데 일단 자산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때 항상 시장의 꼭지점에서는 자산주들이 움직여요. 자산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 시장이 바닥인 부분에서 자산주들이 움직입니다. 시장의 양극점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꼭지점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없다는 거죠. 어허.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종목들이 다 이쪽 이 섹터 저 섹터 할 거 없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좀 싸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산주들을 파고들면 이거 정말 싼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의 꼭지점에서 자산주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붙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칠 때는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형성할 때쯤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사는 거 안전한 종목일 겁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청산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땅이 있어. 손해는 절대 안 봐.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산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주들이 시장의 저점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도 저는 시장이 이제는 돌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 종목들은 보면요. 2년, 3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 동반 없이. 그렇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큰 거래량 없이 이제 올라왔고 근데 이런 자산주들은 특징이 물량이 거의 다 잠겨 있어요. 네.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 풀려 있는 게 있다.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 뭐냐면 고점 부분에서 이번에 한가 맞기 전에 한 5거래일 정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딱 보시면요. 거래량이 갑자기 좀 움직임이 터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청산을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의 특징, 스탁론이라든지 네. 신용이라든지 기업은 대부분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터지면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뚜껑은 열어봐야지 네. 될 것 같고 후속
적인 뭐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자세한 어떤 이유는, 이유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그래도 기업의 가치는 괜찮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잘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